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프로그램 수행 시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구고단을 출력해보았고, 세 번째,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수행 시간 측정입니다. 프로그램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C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C 언어에는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클락 함수와 타임 함수입니다. 이 클락 함수와 타임 함수의 기본 단위는 밀리세컨드이며 1000ms는 1초입니다. 클락 함수에서 1클락은 1ms입니다. 즉 1000클락은 1초입니다. 클락 함수와 타임 함수의 함수 정의는 똑같지만 함수명이 다릅니다. 클락 함수와 타임 함수는 헤더 파일 타임을 인클루드 합니다. 클락 함수를 이용한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1부터 1호까지 모두 더해봤습니다. 타임 함수를 인클루드 하고 그리고 스타트라는 변수에 수행 시간 측정 시작 부분 클락 함수를 줍니다. 수행 코드입니다. 포문을 이용하여 i는 1부터 1호까지 한 다음에 다 더해봤습니다. finish라는 변수에 수행시간 측정 끝부분 함수를 기입해주고 수행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이 함수를 써줬습니다. 수행시간 결과입니다. 타임 함수를 이용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임 헤더를 인클루드 해주고 수행시간 측정 시작 부분을 주고 수행 코드는 똑같습니다. 이제 finish 부분에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시간 측정 끝부분을 줍니다. result라는 결과 부분에 수행시간 측정 끝부분에서 시작 부분 뺀 값을 넣어줍니다. 수행시간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클락 함수와 타임 함수를 이용한 수행시간 측정 결과입니다. 첫 번째 클락 함수 수행시간 결과 0.26초가 나왔습니다. 타임 함수 수행시간 결과입니다. 약 1초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바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수행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바를 이용한 프로그램 수행시간은 앞선 C 언어와 똑같이 타임 함수는 타임 함수인데 이제 다른 언어다 보니까 current time release라고 이제 자바에 맞는 현재 시간을 받아온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를 분으로 구하기 위해선 나누기 60을 또 추가해줍니다. C 언어와 마찬가지로 끝나는 부분 함수에서 시작하는 부분 함수를 빼면 수행 시간이 나옵니다. 자바를 이용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수행시간 측정 시작 부분 스타트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수행 코드는 똑같습니다. 포문을 이용하여 i는 1부터 1호까지 모두 더해줬습니다. end라는 변수에 수행시간 측정 끝부분 함수를 넣어주고 그 다음 수행시간 계산 및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자바를 이용하여 수행시간 측정을 해본 결과 약 0.067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파이썬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수행시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타임 및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선 C 언어와 자바와 똑같이 함수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타임 함수의 정의를 사용하며 하지만 함수명이 다릅니다. 여기는 timeit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끝나는 부분 함수에서 시작하는 함수 부분을 빼면은 실행 시간이 나옵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타임 및 함수를 임포트 해주고 수행시간 측정 시작 부분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수행 코드에 폼을 이용하여 i는 1부터 100까지 더해봤습니다. i는 1부터 1호까지 더해봤습니다. 수행시간 측정 끝부분을 지정해줍니다. 수행시간을 출력해보았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하여 수행시간 측정을 해본 결과 약 8.9초가 걸렸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수행시간 측정 결과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다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수행시간을 측정해보면서 특징이 나타났었는데 이 C 언어,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언어로 모두 수행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이제 정한 다음에 함수를 넣어주고 그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은 실행 시간이 나옵니다. 자료구조 중간고사 조별 과제로 구구단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언어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바 언어로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모두가 아는 그런 코드를 사용을 하여서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은 2단부터 9단까지의 구구단을 출력을 하게끔 코드를 적었고, 다섯 번째 줄은 각 단을 시작할 때 단을 출력하겠다고 출력을 한 것이고, 일곱 번째 줄은 각 단을 2단부터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은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은 각 단이 끝날 때마다 줄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구단이 아주 단수별로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로 구구단 출력하기는 이렇게 코너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세로로 쭉 나열되는 구구단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코드를 이용을 하면은 가로 버전도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파이썬으로 구구단 출력을 하려 했습니다. 파이썬에서 구구단 출력은 5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뿔문을 이용해서 구구단 출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2부터 9까지 숫자를 반복시키는 뿔문을 만들고 그 안에 1부터 9까지 반복하는 뿔문을 한 번 더 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뿔문을 반복시키는 것인데, 네, 제가 이걸 써서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한 구구단을 3가지 언어로 출력하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연결 리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 번째로 연결 리스트를 구현한 코드를 보여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add, remove, index of, get 노드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란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각 노드가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지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름에서 말하듯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노드의 포인터가 다음이나 이전의 노드와의 연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연결 리스트의 종류로는 단일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연결의 개수입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는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다음 노드에 접근이 가능했지만,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노드의 접근이 뿐만 아니라 이전 노드의 접근도 가능하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것은 연결 리스트 중에서 바로 이 단일 연결 리스트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각각의 노드는 데이터 필드와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링크 필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섹션 1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클래스 네임은 nodeT입니다. 어떤 타입의 리스트든 저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네릭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가상적인 타입 T를 만들어주고요. T 타입의 데이터 하나와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해야 하니까 public node t는 next 라고 만들어주고요.
연결 리스트에서 각 노드에 있는 넥스트 필드에 있는 타입은 자신과 똑같은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동일한 타입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 클래스 노드 t니까 넥스트 필드의 타입도 노드 t가 되어야 합니다. 노드에 저장될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생성자를 만들 건데요. t 타입의 아이템이라는 이름을 써줍니다. 이것을 데이터 필드에 저장. 그 다음에 넥스트 필드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null이라고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my single link list라고 첫 번째 노드의 주소라는 의미로 head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드의 개수를 세기 위하여 사이즈는 0으로 해둡니다. 생성자 안에서 헤드를 null 사이즈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초반 준비 단계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은 add first입니다.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추가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새로운 노드의 next 필드가 현재 헤드 노드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드를 새로운 헤드 노드로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한 개 추가시켜 주고요. 두 번째로 add after인데요. add after는 일단 먼저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템프 안에 새로운 노드를 일단 만들고요. 새로운 노드의 next 필드가 before, 그러니 이전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새로운 노드를 이전의 노드의 다음 노드로 만들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플러스 시켜줍니다. 한 개씩. 자, 이번에는 add index인데요. add index는 이전의 add와는 살짝 다르게 몇 번째 추가시킬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의 인덱스 번째 위치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는데요. 만약 인덱스가 0이면 add first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덱스 -1까지 add after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사이즈보다 크다면 아무것도 리턴해주지 않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remove first. 아까 add first는 처음에 삽입을 시켜줬다면 remove first는 처음 거를 제거를 시킵니다. 헤드가 null이 아니라면 헤드가 현재 헤드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고요.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기 이전에 템플을 만들어서 리턴을 합니다. 삭제 전에 첫 번째 주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remove after입니다. remove after는 아까 add after와 똑같은 의미고요. 뭐가 다르냐면 add after는 아까 중간에 삽입을 시켰다면 이거는 중간에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만약 next가 null이라면 이전의 노드의 next가 null이라면 그냥 null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before 노드, 이전 노드의 다음 노드가 노드를 삭제하기 이전에 템플을 만들어서 리턴해서 삭제 전에 before의 다음 노드의 주소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remo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를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엔 remove index입니다. 인덱스 번째 노드를 삭제하고 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것도 아까 add index와 비슷한 구조죠. 만약 인덱스가 0이면 remove first를 리턴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remove after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 인덱스 오브입니다. 원하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헤드부터 시작해 P를 Y문으로 돌게 합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P가 널이 되기 전까지 실행을 시키고요. 만약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P와 동일하면 리턴을 해줘서 끝나게 합니다.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Node입니다. getNode는 연결 리스트의 인덱스 번째 노드에 주소를 반환시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0보다 작거나 인덱스가 사이즈가 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러면 너를 리턴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0보다 크거나 사이즈보다 작거나 하면 헤드부터 시작해서 폼 안으로 들어가 0부터 인덱스 번째 전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번째가 나왔다 하면 바로 리턴 P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인데요. 이 인덱스 get은 인덱스 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환시켜줍니다. get 노드에서 받은 인덱스 값을 여기 점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로 리턴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결 리스트 구조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를 조사했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각 노드가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지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름에서 말하듯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노드의 포인터가 다음이나 이전의 노드와의 연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연결 리스트의 종류로는 단일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단일 연결 리스트는 각 노드의 자료 공간과 한 개의 포인터 공간이 있고 각 노드의 포인터는 다음 노드를 가리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구조는 단일 연결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포인터 공간이 두 개 있고 각각의 포인터는 앞의 노드와 뒤의 노드를 가리킵니다. 원형 연결 리스트는 일반적인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와 처음 노드를 연결시켜 원형으로 만든 구조입니다. 다음은 스택인데 스택은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LIFO 구조를 가진 자료 구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책을 쌓고 책을 꺼내는 것과 브라우저에서 서핑 후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넣는 것을 푸시, 데이터를 꺼내는 것을 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시와 팝을 하는 위치를 탑이라고 하고 스택의 가장 아랫부분을 바텀이라고 합니다. 검색이 자주 일어나고 등록, 수정 등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배열 스택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검색보다는 등록, 수정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큐인데 큐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자료 구조의 한 가지로 먼저 집어넣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FIFO 구조로 저장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큐는 풋과 get을 이용하여 구현되고 풋은 큐에 자료를 넣는 것을, get은 큐에서 자료를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트리인데 트리란 그래프의 일종으로 여러 노드가 한 노드를 가리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는 회로가 없고 서로 다른 두 노드를 잇는 길이 하나뿐인 그래프를 트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정확히는 정점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조직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종류는 정점, 간선, 인접 정점, 단순 경로, 차수, 진출 차수, 진입 차수가 있는데 정점은 노드라고도 하며 정점에는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간선은 링크라고도 하며 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인접 정점은 간선에 의해 연결된 정점이고 단순 경로는 경로 중 반복되는 정점이 없는 것 같은 간선을 지나가지 않는 경로입니다. 차수는 무방향 그래프에서 하나의 정점에 인접한 정점의 수고, 진출 차수는 방향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 노드에서 외부로 향하는 간선의 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입 차수는 방향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외부 노드에서 들어오는 간순의 수를 말합니다.